안녕하세요. 버민다 피처스의 셀퍼입니다. 요새 시국이 좀 어지러운데,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몸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손 잘 닦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네, 건강한 시민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뭐 하냐면 이제 시청자분이 요청을 해주신 건데 우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사실 이번 주에 수업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좀 편집할 게 좀 너무 많고요. 서류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할 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이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실 좋은 수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제 시청자분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이제 HDRI.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런 걸 좀 질문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쓰는 사이트, HDRI를 이제 다운받는 사이트, 알려드릴 텐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제가 이따가, 어, 어둠의 경로, 제가 그 사이트는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그 어둠의 경로 같은 거 쓸 때 쓰는 팁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에 그 오늘 내용과 좀 상관이 없는데 텍스처 있죠. 텍스처에서 그 표면 텍스처 있죠. 표면에 쓰는 어떤 뭐 이렇게 상처 나는 부분 그런 거 어떤 걸 꼭 써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에서 그래서 꼭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DRI 이게 뭐냐? 이게 왜 모르고 쓰죠? 그냥 빛을 만들어준다 이것만 알고 있죠. 빛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잠깐만 알고 계시면 좋죠. 이게 개념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이미지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사진 이미지는 RGB의 형태로 나타나요. RGB인데 이게 보통 세 가지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거 가지고 색깔을 조합하는 건데 이게 약 한 15만 가지 나와요. 색깔이. 근데 이제 그거를 LDR, Low Dynamic Rang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공간이죠. 그 스펙트럼? 15만 가지가 이제 로우고요.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이제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훨씬 많은 색깔의 형태를 표현해 주는 게 HDR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C4D에 갖고 오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미지 자체 있죠. 이미지에 밝게 빛나는 부분 있죠. 이미지에 그걸 얘가 그것을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C4D 공간 안에서 그 라이팅을 만들어줘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라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가 그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 라이팅을. 그래서 라이팅 하실 때 그런 에리어 라이트라든지 뭐 어떤 그 선, 무한 라이트 있죠. 인피니트 라이트. 그런 거를 써도 되지만 HDRI를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빛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자기 씬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HDRI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다 모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300개는 있을 거예요.
300개는 있고요. 이거는 제가 유료로 다운받은 게 많을 거예요. 네, 대부분 유료고요. 이제 프리라고 써져 있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이런 팩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어둠의 경로에서 제가 다운을 받은 거라 네, 사실 이것만 있어도 저는 다 씁니다. 자, 이건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형태가 보통 우리가 이걸 받게 되면 EXR이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아니면 HDR 이런 파일 형태가 생기고요. 보통은 이걸 두 개를 쓰는데 네, 보통 이런 이미지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이런 파일보다는 조금 빛이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네, 형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생긴 EXR이든 HDR이든 이 용량이 굉장히 커요. 네, 이런 파일을 꼭 써주시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느냐. 네, 여러분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안 만들었지만 만드는 방법은 핸드폰에 있죠. 핸드폰에 파라노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네, 파라노마 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삼각대 있으면 좋겠죠. 네, 삼각대 가지고 시간을 재죠. 네, 시간에서 360도 돌리세요. 파라노마 가지고. 네, 파라노마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도 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HDR을. 네,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그 C4D에 플러긴 중에 HDR 만드는 게 있어요. 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제가 튜토리얼에서 본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스튜디오 HDRI를 만드는 건데 정확한 이름 몰라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길었죠, 서론이. 자, 가봅시다. 자, 우선 렌더 세팅을 꺼내고요. 렌더 세팅 여기죠. 네, 렌더 세팅 걸 눌러주시고요. 여기. 자, 보시면 피지컬로 바꿀 거예요. 네, 피지컬로 바꿀 거고요. 스탠다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근데 피지컬과 스탠다드 차이는 그냥 피지컬은 조금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좀 더 좋죠. 네. 그래서 피지컬로 오늘 할 거고요. 우선은 네, 여기다가 이펙트 중에 AO를 넣을 거예요. 네, AO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자를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네, AO 가지고 만들어 주고요. 너무 검은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를 한 30 정도 네, 만들고요. AO에 관한 거는 이제 제 라이팅 강좌에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 AO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DRI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자, 우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옵션 보시면 이 피지컬 렌더링 들어가시면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디폴트 라이트가 켜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HDRI 이미지에 빛만 쓸 거기 때문에 C4D 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빛은 없앨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라이트를 꺼줄 거예요. 그럼 어두워지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만들게요. 텍스처를. 자,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랑 리프렉턴스를 끄고요. 루미넌스 들어가셔서 텍스처에 아까 만든 거 있죠. 네, 이런 거 HDR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떠요. 네, 뜹니다. 뜨고요. 만든 거 있죠. 만든 거를 자, 여기 스카이가 있어요. 네, 스카이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데 이거를 텍스처를 스카이에다 넣어요. 네, 스카이에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아까 이미지에 나오는 그런 밝은 부분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을 얘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빛의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난 밝게 하고 싶다. 네, 밝게 하고 싶으시면 이 렌더 세팅 들어가서 이펙트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줍니다. 켜주면 아까보다 조금 밝아지긴 해요. 네,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밝게 하고 싶어요. 밝게 하고 싶은데 우선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프라이머리 메소드는 뭐냐? 이거는 빛의 소스가 있죠. 근원에서 얘가 빛을 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서는 HDRI만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떤 태양빛 아니면 하늘 이런 데 좀 밝죠. 네, 그 부분에 이제 소스가 되겠죠. 그 부분이 오브젝트에 닿아요. 그 빛의 소스가. 그러면 얘가 반사를 하겠죠. 이제 반사 재질을 썼는데 반사를 해서 내보내겠죠.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게. 네, 거기서 다 하나하나씩 반사를 했기 때문에 얘가 밝아지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 갖고 있고, 자, 이거를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세컨더리 메서드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컨더리 메서드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머리는 한 번만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세컨더리 메서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라이트 매핑이에요. 네, 라이트 매핑인데 이 라이트 매핑이 뭐냐면 지금 뭐 숫자 쓰는 게 있죠. 16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16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오브젝트에 빛이 닿았어요.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되면 다른 오브젝트에도 그 반사된 빛이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면 다시 그러면 네, 반사되면서 또 얘가 또 반사를 하죠. 그러면서 또 공간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게 많을수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번 튕길 건지를 우리가 정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맥시멈 뎁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철봉 네, 가드레일에서 제가 이 바닥에 닿았어요. 빛이 반사돼서 그러면 또 튕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튕겨서 뭐 또 가요. 또 이 가드레일로 가요. 그러면 또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이거를 16번 한다는 거예요. 16번을. 그래서 좀 더 밝아지는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숫자가 좀 적을수록 어두워집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많이 없는데 그 빛의 공간이 그러니까 빛이 좀 많을수록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고요. 감마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2.1을 넣잖아요. 아까보다 조금 밝아졌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감마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표현이 된다면 이 가운데 있는 회색 부분들을 조금 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색깔들을 조금 밝게 만들어줘요. 네, 감마를 높일수록. 그래서 이거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고 나서 렌더하고 나서 뭐 포토샵이든 에펙에서든 우리가 커브 가지고 작업하잖아요. 색감 조정을. 그거 할 때 이제 좀 잘 조정하기 위해서 감마를 넣는데 보통은 2.1을 넣습니다. 네, 보통은 2.1을 넣고 그게 제일 좀 사실적인 색깔이거든요. 감마 2.2가. 그래서 네, 넣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나는 색감 조정을 좀 잘 안 한다. 그럼 그냥 1로 하시고 거기 포토샵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돼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할 때는 2.1을 넣으시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지컬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절하는 게 있는데, 여기 블러리너스 सब디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반사 이런 재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조금 그 각져 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픽셀로 이렇게 각진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네, 블러리너스 सब디비전은 그 섀도우도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경우도 여기 섀도우 있죠. 섀도우 सब디비전.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 그런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반사된 재질에 그걸 좀 잡아주는, 아니면 네, 맞죠. 네, 그런 거를 텍스처 같은 거를 조금 그 픽셀된 부분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이고요. 보통은 4 정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렌더 속도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가장 적절한 숫자를 찾아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 HDR을 조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는 이제 빛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네요. 빼먹이네. 그러면 이 HDR을 나는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네, 지금 너무 어둡잖아요. 네, 이걸 좀 더 나는 좀 밝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프라이머리 메소드에 여기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가 있는데 여기 숫자를 조금 높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150을 놨어요. 티가 굉장히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빛의 조절은 어떤 분들은 여기 이 텍스처 있죠. 텍스처에서 루미넌스의 브라이트니스나 이 믹스 스트렝스, 아니다, 브라이트니스를 높이시는 방법이 있는데 권장드리진 않아요. 네, 웬만하면 여기서 건들지 말고요. 여기서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세츄레이션은 대조값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이미지 자체 그런 대조값을 좀 줘가지고 네, 이렇게 조절해 주는 방법. 그래서 조금 다른 색감을 줄 때 그거를 조절해 주는 부분이고, 여기 세컨더리 메서드에도 이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런 좀 섬세하게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지금 이게 고정된, 자, 이게 빛이 공간이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빛을 좀 딴데 좀 나는 여기 좀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HDRI 이미지를 좀 회전을 시키고 싶다.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우선 제가 좀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조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HDRI를. 자, 이거는 스튜디오예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생기는 건데, 네, 멋있죠?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처들 있죠. 이 텍스처에 여기 옵셋이 있죠. 네, 옵셋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확인하는 건데, 이러면 계속 우리가 렌더하는 거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스피어를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스피어가 있죠. 여기 안에. 자, 여기 스피어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넣을게요. 이거를. 이미지를. 아까 HDRI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 AO 좀 끌게요. 렌더 속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미지의 형태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빛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다리 쪽 있죠. 여기는 빨갛잖아요.
네, 빨간 이유가 여기 지금 이 빨간 빛 있죠. 빨간 빛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발산하는 뭐, 그러니까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흰색 여기죠. 이게 하이라이트 여기 생겼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 공간에.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찾으려면 제가 만약에 이제 파란색을 좀 보고 싶다. 이쪽 옆에. 그러면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스피어 쪽 있죠. 스피어의 텍스처를 돌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 자, 여기 파래졌죠. 네, 파래졌죠. 그러면 여기 봅니다. 지금 71%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71%로 하는 거예요. 스카이 쪽의 텍스처를 옵셋을 71로 주면 와우, 하얘지네. 저 여기 있죠. 파란빛. 네, 여기 있는 거예요. 파란빛이. 이쪽 공간에. 그리고 붉은빛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좀 표현이 되죠. 그리고 흰색은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HDRI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해 주는 거고, 지금 너무 밝은데 아마 여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높여놨죠. 네, 아까보다 조금 덜 밝죠. 그리고 나중에 렌더할 때 무조건 스피어를 없애야 되겠죠. 네, 이거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건 찾을 때만 쓰는 거예요. 저 스피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그 사이트 같은 거 좀 알려드릴 텐데, 사실 저는 HDRI는 제가 사이트를 직접 뭐 어디서 직접 찾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구글에다가 어떻게 치시냐면 검색할 때, 전 주로 영어로 검색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free, 무료, HDRI라고 치시면 이게 사이트가 떠요. 네, 사이트가 뜨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사이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건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료도 있고요. 무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시면 네, 무료를 여기서 한 뭐 10개씩만 다운받아 가시면 뭐 한 몇십 개는 모이겠죠. 네,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어둠의 경로 있죠. 네, 어둠의 경로 자기는 안다. 네, 안다고 하시면 뭐 그걸 쓰시면 되는데, 이제 모르시면 제가 이제 직접 사이트는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안 좋잖아요, 사실 이거 알려드리는 게.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 있죠. 네, 뭐 사람들 모임이 있을 건데 거기서 어둠의 경로를 뭐 찾으셔가지고 네, 정보 공유를 하시는데, 어둠의 경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팁을 드리면 네, 집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제 명령조죠. 하지 마세요. 집에서 PC방 가세요. PC방 가시는데 준비물은 뭐냐면 USB에다가 망가질 USB 하나에다가 C4D를 갖고 가세요. C4D를 갖고 가시고요. 깝니다. PC방에다가 C4D를 까시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경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요. 네, 다운을 받아주면 다행이고요. 네, 그러면 깔아요. 플러긴을. 네, 플러긴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죠. 네,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어둠의 경로에 HDRI 팩이 있어요. HDRI 팩이 있어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거기서 다운받으시고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 작동한다 그러면 USB에 담아서 집에 갖고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PC방에 랜섬웨어 걸렸다, 네, 당장 나오시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다음날 다른 걸로 기약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냥 PC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PC방 가서 자기 컴퓨터 안 망가지게
PC방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오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텍스처. 자, 이제 텍스처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텍스처 사이트를 요새는 좀 C4D를 좀 덜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안 쓰는데, 저는 여기 많이 쓰거든요. 폴리곤. 제가 가끔 정액제 한 2달 정도 해놓고 다운을 많이 받아 놓는데, 여기 무료도 있고요. 네, 무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은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Surface Imperf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저는 유료로 다운받는데, 이것도 구글에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치냐면 Surface Imperfection Free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네, 무료로 가끔 풀리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물방울. 네, 물방울 텍스처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크래치죠. 네, 이런 스크래치도 괜찮고요. 스크래치는 좀 한 3가지, 4가지 정도면 거의 평생 쓸 만큼 네, 저희가 다양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많이 쓰거든요. 여기 믹스 있죠. 스크래치 믹스. 네, 이거를 좀 많이 쓰는데 이 정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 갖고 계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문. 네, 지문은 한 가지만 갖고 계셔도 됩니다. 네, 지문도 필수입니다.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죠. 제품 만들 때 그 텍스처에다가 짐을 좀 넣으시면 조금 그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만졌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지문 같은 걸 꼭 하나씩 정도 다운받으시고, 바닥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를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제 아이스 그런지 텍스처라고 있어요. 그런지. 이게 안 되네. 네, 그런지 텍스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뭐 바닥이 갈라지는 거. 네, 이런 것도 꼭 하나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되도록 높은 게 좋겠죠. 섬세한 표현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저는 이 정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네, 이번 주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튜토리얼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